뉴스 박진존입니다. 충북특별법 제정이 곧 가시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충북과 사정이 비슷한 다른 시도와 연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차 없는 도청으로 취임 첫 변화를 시도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대안을 찾아보기로 공무원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LH의 임대단지 성면 불법 철거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당초 9곳이 전부라던 LH도 실제 현장에서 물리적 철거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는 파악 중입니다. 잦은 비에 탄저병까지 직격탄을 맞은 과수농민들이 가공공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망가진 사과 한 푼이라도 건지기 위한 몸부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추진하는 이른바 충북지원특별법이 빠르게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법안에 담길 핵심 내용이 정해졌는데 당장 다음 달 국감이 끝나는 대로 국회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규제로 고민하는 지자체들과 연대해 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오히려 각종 규제의 이유가 돼버린 충북. 김영환 지사는 취임 이후 공식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습니다.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이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핵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충북과 같은 규제 과잉 지역에 대해 국가가 종합 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해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 그 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국가 부담과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정주 요건 개선 책무 등을 규정해놓고 교통망 건설이나 수변 지역 규제 완화 등 충북 사례를 한꺼번에 적용하려는 겁니다. 전체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고 공익적인 것을 넣어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우리의 규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혜 시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법안 명칭에서도 바다 없는 충북이 빠집니다. 대신 환경 규제와 지형적 특성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강원과 경북, 전북 등을 끌어들여 이른바 오지 연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충북이 홀로 나서는 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공조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오지 지역을 같이 묶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북도 이런 분들의 의원들의 동참을 받아낼 수 있는 법안은 충북 등 해당 지역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추진됩니다. 초안은 충북도가 만들고 국회에서는 충북 여야 의원들이 나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말부터 공청회 등 가시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충북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 정족수도 안 되는 8명뿐이라 행정안전위 소속인 이모선, 정우택 의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안이 잘 다듬어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와야 다른 의원들도 공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만들어 주십사 제가 오늘 지사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정 시도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은 현재 13개 정도. 충청북도는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위해 연말까지 법안 발의 절차를 끝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디영입니다. 도청사의 공무원 차량 주차를 막는 차 없는 도청 정책을 두고 김영환 지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주민 여론도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황영호 의장의 중재로 노조와 합의하면서 갈등을 일단 봉합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청을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면서 지난달 차 없는 도청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민원인과 장애인,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직원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김영환 지사도 통근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공무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계속 이 차 없는 도청을 유지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셔틀을 이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인원을 줄이고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끝낸 뒤에도 차 없는 도청 정책은 계속됐습니다. 자율적 참여를 유도했다고는 하지만 5급 이상 직원에게 배정된 107면의 주차 공간은 민원인용으로 회수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0%가 차 없는 도청에 반대했고 65%는 자율 시행도 반대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일부 공무원만 반대할 뿐 주민 대부분은 차 없는 도청에 찬성할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막상 충청북도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찬성과 반대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이 중재한 가운데 노조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은 전문기관에 맡겨 연구 용역을 하고 민원인에게 돌려줬던 주차 공간 절반은 다시 직원들에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자급에게 배정됐던 주차면을 민원인들의 민원 편의와 또 우리 하위 직원들의 출장, 육아 이런 편의를 위해서 재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주차하지 않더라도 충북도청은 차를 2중 3중으로 댈 정도로 여전히 주차난이 심합니다. 공간은 없는데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입니다. 도청 주변에 아니면 도청 안에 주차타워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사태를 대중교통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청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충북도에서 또는 청주시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차량을 줄여나갈지를 좀 큰 틀에서 고민하는 계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차장을 문화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김영환 지사의 혁신 정책은 일단 멈췄지만 넓고 비좁은 도청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SK 하이닉스의 15조 원 투자 발표 하루 만에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투자 지원 전담 조직이 꾸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김명규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청주시와 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SK 하이닉스 M15X 투자 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는 물론 전력과 용수, 인력 공급 등을 전폭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전날 SK 하이닉스는 2025년까지 청주 테크노폴리스 6만 제곱미터 부지에 기존 M15 팹을 확장하는 개념의 M15X 공장을 당장 다음 달 착공한다는 1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H의 성면 불법 철거 보도 이어갑니다. 저희 MBC가 취재를 거듭할수록 LH가 밝힌 것보다 성면을 불법 해체한 단지가 더 많았습니다. LH 노후 임대 아파트 창틀과 문틀에서 이 성면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된 게 2년 전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달 MBC 첫 보도 당시 LH는 MBC의 정보 공개 요청에 대전 충남 일대 9개 단지에서 성면 불법 철거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MBC 보도 이후 LH가 장철민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또 달랐습니다. 성면 불법 철거 아파트가 더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단지는 모두 15곳. 충청권은 당초 9곳에서 5곳으로 줄었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전북에서도 불법 철거가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MBC가 처음부터 불법 철거 의혹을 제기했던 인천 지역 아파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취재 과정에서 인천 지역 아파트 성면 불법 철거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해체 직전 공사를 중단해 성면이 비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또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9개 단지에서 성면 불법 철거 사실을 인정하다 갑자기 말을 바꿔 4곳에는 아예 문틀 성면 자재가 없었다며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고요. 이번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 국회 의정활동 중에도 이 공기업들이 이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 주민의 환경 피해 관련된 여러 행정 영역에서 점점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면 조사를 먼저 하지 않고 리모델링 착공부터 한 단지만 해도 앞서 물리적인 불법 철거가 확인된 15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9곳이나 됐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대상 노후 임대 아파트 106개 단지의 36%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LH는 앞서 확인된 15곳 이외에 성면 불법 철거가 더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정보 취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을 뿐 축소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성면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도외시한다라는 점도 있을 것 같고 후속 조치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넘어가기를 바라는 식으로 주먹국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LH는 창틀과 문틀에 성면 자재가 쓰인 아파트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MBC 보도 이후 다른 자료를 내놨습니다. 추가로 밝힌 단지는 전국적으로 58곳. MBC 충북은 성면 정보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문틀과 창틀에 성면 자재가 사용된 전국 LH 아파트 58곳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 학생 100명 중 2명은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주 동안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10만 4,128명 가운데 1.9%인 1,961명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1.1%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이 14.2%, 신체폭력이 13.2%, 사이버 폭력이 10.1% 등의 순이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사과 농가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잦은 비에 더해 식물성 탄저병까지 확산했기 때문인데요. 망가진 사과를 제값의 5%라도 받고 팔기 위해 농민들이 가공식품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과를 즙이나 과일 피레로 만들어 기업에 납품하는 공장. 이른 아침부터 사과를 실은 1톤 화물차가 오갑니다. 충주, 제천, 증평 등 각지의 농가에서 싣고 온 겁니다. 모두 찍히거나 패여 제값을 못 받는 것들입니다. 찍히고 낙하된 거 대목 가봐야 다 그런 건 못 팔아요. 좋은 것밖에 못 팔아요. 값어치는 멀쩡한 사과의 5%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수확기 잦은 비에 태풍, 탄저병까지 겹친 올해는 이마저도 감지덕지합니다. 버리는 것도 문제잖아. 어디다 버려 이거를. 조금씩이라도 주니까 한번 박스에다 5,000원 주고 또 그것도 10짝이면 5만 원이잖아. 찾는 발길도 늘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기도 전에 일찍이 도착한 차량만 8대, 5,000kg이 넘습니다. 줄을 서 기다려야 할 판입니다. 올해 탄저병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밀릴까 봐 일찍 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농가가 지금 난리예요. 공장은 더 바빠졌습니다. 작년보다 물량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세척소부터 시작해서 살균 이런 걸 해서 이제 나중에 파쇄해서 농축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이랬습니다. 대기업에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제 중소기업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이 집계한 추석용 사과는 홍로 10개 기준 평균 소매가가 28,000원대로 평년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수확기 잦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조생종 벼 조기 수확을 권고했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은 조생종 벼의 경우 최근 잦은 비의 영향으로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속히 논물을 빼고 조기 수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이삭 도열병과 세균 벼알 마름병 등이 발생하기 쉽다며 방제를 독려했습니다. 지난달 충북 강우량은 449.4mm로 30년 평균보다 60%, 166.8mm 많았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청주 시내 가게들을 돌며 영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한 20대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7월 청주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애견 카페, 식당 등을 돌며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상습적으로 자영업자들을 괴롭힌 20대 유튜버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입건 뒤에도 추가 범행을 벌여 구속했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영동군 상촌면 초강 하도대교 인근에서 70대 여성이 불어난 강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영동경찰서는 강물에 빠진 채 떠내려가던 여성을 행인이 발견해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태풍으로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시청 본관 건물이 일본 건축 양식을 모방했다고 주장한 이범석 청주시장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청 본관 철거를 추진하는 이 시장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옥탑이 후지산 기념품을 닮았다며 근거 없는 외색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청주시가 본관 건물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이유와 외색 논란 출처,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추격을 알리는 솔로 홈런.